네, 부산의 16개 구군의 새로운 소식, 사건, 현안들을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16구군 2박으로 오늘 이 시간 박수연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수연입니다. 예, 16개 구군 중에 오늘은 어느 구로 가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네, 연제구에 다녀왔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다들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 실종 경보 문자가 실종자를 찾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종 문자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과 또 문자 속의 인물을 길에서 마주쳤을 때 대처법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실종 경보 문자 저도 많이 받아봤고 아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 실종 경보 문자는 부산 모든 구군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연제구를 갔다 왔네요. 오늘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도 어느 구를 다녀오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송한 122건의 실종 경보 문자 중 연제서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제구로 가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예, 이래 연제구에 다녀온 이유가 있었네. 예. 아까 전에 이 실종 문자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네. 예. 네, 효과가 생각보다 꽤 좋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경찰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실종 경보 문자 제도를 시행한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7,271건을 발송했는데요. 이 중 문자를 본 시민들의 제보로 실종자를 발견한 게 1,765건으로 24.5%나 된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부산진서 실종팀 김미연 경사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는 실종아동법에 근거하여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아동 등의 실종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부산에서만 통계를 한번 내보면 2022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실종 경보 문자를 통해 총 180명의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문자 발송된 실종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시민 제보를 통해서 발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한 34시간 정도 찾는 데 소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도 시행 후에는 평균 4시간 36분이 걸린다 이런 통계도 있기 때문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종 경보 문자 제도를 시행한 후 실종자를 찾는 시간이 시행 전에 비해서 7.4배나 단축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효과가 정말 있습니다. 실종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골든타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산에서 시민들의 제보로 실종자를 찾았던 사례를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네. 지난 4월 연제구에 위치한 연일초등학교에서 등교 지도를 하고 있던 교장이 실종된 치매 어르신을 발견해서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보 문자가 발송된 지 1분 만에 신고가 접수됐던 사례였고요. 네. 또 지난해 8월 부산 동래 읍성도서관 직원이 실종 경보 문자를 받고 20여 분 만에 도서관 내에서 방황하고 있던 지적장애인을 찾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부산진서에서 실종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관련 내용 계속해서 김미영 경사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실종신고 접수를 받고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어르신이 이미 오전 10시 반쯤에 집을 나가셨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고 접수가 된 시점이 실종이 된 시점에서부터 벌써 7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7시간 동안 어르신이 어디 갔을지 전혀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어르신이 조금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조금 앞서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저희 실종팀에서 CCTV로 추적해서 어르신이 있을 만한 지역구를 특정을 했고 북구에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북구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던 시민분이 이 문자를 유심히 보시고는 어르신을 발견해서 경찰에 제보해 주셨습니다. 이 사례의 특이점은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만약 가족들이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조치를 미리 못한 상황에서 어르신이 실종된다면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 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서둘러 예방 조치를 해둬야겠습니다. 그래도 문자를 눈여겨본 시민 덕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네. 예.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실종 문자를 자세히 보는 분들이 적었는데요. 주변을 살피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문자가 오면은 이제 뭐 주변에 노인분들 보이면은 좀 그 차기 같은 거를 좀 눈여겨 보려고 하고. 먼 곳도 뜨고 가까운 곳도 뜨고 막 복불복이니까 솔직히 안 보고 지우는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가족들 너무 자주 들어오니까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좀 그렇더라고. 그렇다고 그 실종 문자라도 안 넣을 수도 없잖아, 가족들은.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인상착의를 보여주지만은 뭐 키, 나이 이 정도를 본다고 저희가 바로 저 사람이 이렇게는 안 되니까. 신경 쓰고 보지, 볼 때는 혹시나 싶어서. 그냥 보고 그냥 바로 닫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무심코 그래 지나쳤지 그 얼굴을 확실하게 인식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해봤죠. 네, 하지만 드물게 또 문자 알림을 끄고 계신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끄고 있대 뭐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고 있다거나 할 때 너무 방해가 되는 것 같았을 때 끄고는 있는데 주변에서 그거 보고 좀 정보를 얻는 걸 보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알림이 중복해서 오는 거든 솔직히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끄는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이 뭔가 날라와서 알림을 끄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 그때 너무 많이 울려가지고 그때 다 꺼놨어요. 코로나 끝나고 다시 켰다가 너무 많이 날라와서 그냥 다시 또 껐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문자에 피로감을 느껴서 알림을 아예 꺼놨다고 하더라고요. 문자가 이 필요한 구역에만 나가는 게 아닌갑네. 문자를 보내는 구역이 어찌 됩니까? 현재 실종자의 주거지나 최종 목격된 지역구 또는 제보를 받은 소재지에만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요. 무작위로 다른 구에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권구열 전문관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동통신 기지국 특성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나 시군구 단위로 지역을 선정하면 그 지역 단위로 나가는데 일단은 핸드폰이 그 기지국 단위로 나가니까 인접 지역에도 같이 나가는 중복해서 받는 문제가 있어요. 핸드폰을 이용하는 한 이제 기지국 특성의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인근 지역 또 중복으로 받지 않게 하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상위 기관에서 중복으로 보낸 거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중복 필터링 기능을 개발해서 담당자가 이분은 중복을 보내고 있구나 알람을 줘가지고 중복 보내는 거를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으로 보내지는 일은 휴대전화 기지국의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안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재난문자와 실종 경보 문자 그리고 민방공 문자 등 방송체계를 분리해서 피로도를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재난문자에서 파생이 돼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 입장에서 헷갈리지 않게 실종 경보는 재난문자하고 달리 경찰청의 실종 경보 문자 방송이다. 별개로 인식하게끔 하고 민방공도 재난문자가 아니다. 민방공 문자 방송이다. 행안부 내에 민방위 부서가 있고 재난부서가 있거든요. 행안부 내에 있긴 하지만 헷갈리지 않는 거. 업무를 구분하는 거 그게 있고 채널이 실제적으로 안전한 채널에서 실종 경보 채널 분리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복된 문자는 좀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채널 분리까지 완벽하게 내년까지는 할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채널 분리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시는군요. 그러게요. 진짜 중복으로 오는 문자가 줄어들면 꼭 필요한 내용을 얻게 되니까 시민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알림을 끄는 경우도 좀 줄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알림을 끄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개선된다면 알림을 다시 켤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종 경보 문자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것 같은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켜둘 의향이고 문구가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얼핏 보고도 그게 기억에 남을 만한 문구로 전달이 된다면은 지나가다가 봤을 때 기억에 남을 것 같긴 합니다. 사진 같은 거라도 올려주면 좋지. 그 안상차기가 같이 화면으로 뜨거나 좀 얼굴 같은 게 뜨면은 같이 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광고 모양으로 많은 데를 좀 붙였으면 좋겠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사진이 있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할 수 있겠죠. 글쎄요. 지금처럼 해도 눈여겨볼 분은 눈여겨보고 안 볼 분은 안 볼 것 같아요. 인상착의에 대한 묘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니 사진을 함께 전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사실 놀랍게도 현재 실종 경보 문자의 웹 주소를 누르면 실종자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계셨는데요. 또 특히나 어르신들은 요즘 잘못 접속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섣불리 웹 주소를 누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지금 수연 씨가 딱 얘기해준 그 두 부분을 저도 생각해봤는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웹 주소가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있어도 보이스피싱 때문에 조금 걱정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자를 보낼 때 사진을 같이 전송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때요? 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김미연 경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게 파일을 전송해버리면 파일이 개개인의 핸드폰에 다 그 소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실종 아동 등의 발견이라는 목적이 달성이 됐을 때 그 사진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실은 지워야 되는데 개개인의 핸드폰에 이렇게 가버리면은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링크로 하는 거거든요.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민감한 개인 정보다 보니 함께 첨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웹주소에 접속하시면 사진을 볼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추가하는 건 가능하냐고 여쭤보니 이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 우리 수연 씨가 건의를 하셨네. 오늘 너무 딱 깔끔하고 좋은 건의를 하셨네요. 예, 많은 시민들이 사진을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는지 몰랐다고 하니까 그런 문구 하나 넣어주면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보는 눈이 확실히 많아지면 실종자 수색에도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더워가지고 5분 10분도 클 거 아니에요. 막 네, 돌아다니시고 맞습니다. 이러는 게. 자, 길에서 치매 환자로 추정되는 어르신 또 실종 문자 속에 인물과 비슷한 사람과 마주쳤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어르신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면 112에 신고하셔서 경찰관에게 직접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실종 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치매 환자 실종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김미연 경사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실종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경찰에 제보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숫자 112로 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2로 전화해서 방금 안내 문자로 받은 실종자 땡땡땡을 어디에서 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즉시 그 내용이 전달되고 경찰관이 수색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112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수신자를 숫자 112로 설정하시고 실종자의 이름과 목격한 위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관할경찰서 실종팀으로 직접 연락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의 링크를 누르시면 실종 아동 찾기 센터에 연결되는데요. 거기에 관할경찰서 실종팀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 연락처로 전화 혹은 문자를 보내주셔도 조치 가능합니다. 예, 항상 경찰관에게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나 더운 계절에는 실종자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는지가 생사와 직접 연관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방법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치매 환자나 지적장애인, 아동 등은 외출하기 전에 그날 입은 옷을 그대로 사진 찍어두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계속해서 김미연 경사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실종 수사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이제 그 치매 환자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리면 가장 먼저 배회 감지기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별도로 충전할 필요가 없어서 1년에 한 번 배터리만 교체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배회 감지기로 저희 1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총 90건의 치매 환자 실종 사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청 시스템에 사진,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종 신고 접수할 때 경찰관이 실종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진이나 지문,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사전에 미리 등록을 해두면 경찰관이 신속하게 수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문 등 사전 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요.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콜에서도 등록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이 실종 경보 문자 때로는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작은 관심을 주시는 게 실종자의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데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문자를 받았다 하면 사실 저도 그러지 못했는데 잠깐이라도 좀 주변을 둘러보시고 혹시 비슷한 사람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시민분들도 만나보셨고 취재를 해보니까 어땠어요, 수연 씨? 네, 저도 사실 이번 취재를 하기 전까지 이 실종 경보 문자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취재를 하면서 문자를 읽고 또 주변을 둘러보는 그 찰나의 관심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 취재를 하다 보니 실종 문자를 받고 뭔가 주변을 한 번쯤 더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네. 예. 네, 저도 또 대학생 때 이제 길 잃은 어린이의 부모님을 찾아준 경험도 있는데요. 그 친구는 사실 야구장 안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네. 부모님을 금방 찾을 수 있었고 그때 부모님의 안도하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실종이라는 게 정말 먼 얘기 같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무심하게 지나치지 마시고 다들 한 번 정도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699군 2박으로에서는 실종 경보 문자와 관련한 이야기, 시민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고 전문가들의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박소연 리포터 고생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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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월 11일 금요일 아침 자갈치 아침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1부